안녕하세요. 스타크 아카데미의 오늘의 경제입니다. 오늘은 철강 산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난해 중국산 철강제 수입량이 7년 내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내 유통시장에서 중국산 호파는 국산보다 20%, 열연 강파는 5에서 10% 저렴하게 팔린다고 하고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철강업계의 위기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환율의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국내 철강사들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위기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산 철강제 범람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단순하게 단기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국내 철강업계를 장기적으로 계속 괴롭힐 전망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체질 개선으로 수익성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로 새 시장을 찾아 나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정책도 마땅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기업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은 중국이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기술도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을 거의 다 따라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매우 크게 약화되었다,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더라도 이미 10년 전부터 예상이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10년 전 중국은 그 당시에는 경쟁력이 낮았지만 중국 경제의 장점이 너무나 분명했고 핵심적인 장점이 규모의 경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규모의 차이는 상당했죠. 시장의 차이가 다르고 인구의 차이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지금의 위기로 이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질 개선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해외 진출로 새 시장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 지금까지는 체질 개선을 하지 않았고 해외 진출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열심히 노력했을 건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제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과거와는 다른,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철강 산업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나라 산업의 문제는 환율이나 관세 등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스타크 아카데미의 오늘의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